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새해는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해서 이제 휴일을 좀 꼈었는데, 오늘은 이제 ETF 상품 읽어주는 남자로 해서 미국과 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티커는 MCHI고 상품명은 iShares MSCI 차이나 ETF입니다. 그래서 이건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3군 ETF로 제가 잡고 있어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작업을 갖고는 있지만은 이게 지금 아무래도 3군에서 이제 2군이나 1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유수는 7주고 관련 보유 개별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제 주간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로 이번 주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JP모건 1.60, 그리고 파이자는 1.68 정도가 하락을 해서 큰 하락폭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S&P 500에 이제 상장되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9%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일본 증시 소니는 이제 3.73 정도의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좀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도요타도 그렇고 미쯔비시 금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또한 우리나라 못지않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오른쪽에 오늘 이제 중국 그 지수 추종 어떻게 보면 ETF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수를 좀 넣게 됐는데 알리바바가 이제 9.15%로 굉장히 낮은 이런 강한 하향을 좀 나타냈었죠.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향세로.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 이제 뭐랄까요, 규제나 이제 보복의 이런 영향에 따른 건데, 이거는 차차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부연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계좌 현황이고요. 이제 제가 영상을 그때 말씀드렸던 게 12월 24일이네요. 저번 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좀 지나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애플 이런 데 투자를 했었는데 수익률은 이 정도 나고 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였나요? 매수했던 이제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6.18이라는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락업 물량이 3월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 얘기도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서 마이너스 폭이 좀 많이 좀 흘러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현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란티어 제가 하나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물 좀 타보려고. 고작 하나 가지고 물이 안 타지지만 해서 팔란티어를 하나 매수했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을 추가로 6주를 매수했습니다. 무려 137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사고 나니까 이게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들어가면 항상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매도 현황이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출시일은 MCHI가 11월 3월 달쯤에 이제 출시를 했고, 운용사는 iShares의 블랙락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는 이제 오른쪽 표와 보시다시피 기술, 그리고 금융, 경기 소비 등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술 쪽에 무려 49.98%, 약 한 50%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상세 기업들에 대한 비중인데, 이건 iShares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한 상위 10개 종목이 한 40% 후반 정도를 좀 차지할 정도로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섹터 분포라던가 뭐 기업의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이후에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작년 12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오른쪽 기업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그 비중, 기업 투자 비중의 변화에 따라서 섹터 투자에 대한 것도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운용 보수는 약간 높습니다. 0.59%로 조금은 중간 정도, 중상 정도의 그런 보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운용 자산은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65억 달러니까 7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ETF 규모 기준에서는 151위 수준이고, 이걸 단순히 이제 중국 관련된 ETF 이제 상장돼 있는 거를 쳤을 때는 규모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은 저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률은 1.04%, 그래서 세전이고, 배당 성장률은 마이너스 7.37%, 5개년도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반기 배당으로 6월달과 12월달에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거래량을 제가 이걸 수정을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보유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유 기업은 이제 아까 한 600개 정도 이상을 갖고 있어요.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인데, 600개 이상이면 뭐 사실상 중국의 지수 추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기업을 꼽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그런 업체를 꼽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하면 뭐 알리바바는 보유 비율은 14.71%로 1위를 가지고 있고, 주요 사업은 뭐 전자상거래,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타오바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중화권 대상의 전자상거래고요. 그리고 뭐 알리뮤직, 뭐 알리스포츠라고 해서 뭐 행사 대행 업체도 하고, 뭐 알리바바 픽처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장이 되었다 취소된 엔트파이낸셜도 알리바바 그룹 내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장이 중단이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달에 사실은 엔트 기업이 상하이 IPO 당국이 승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얼마 뒤에 무슨 컨퍼런스에 있었는데, 그때 중국 정부를 이제 많이 비판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상장 취소하고 이제 반독점법 조사 등 그런 이제 행위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한 2주 동안이었나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ETF 또한 이제 보유 비율이 1순위인데, 그러한 영향으로 좀 상당 부분 하락을 좀 갔던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BAB라고 치시면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인데, 이제 텐센트의 보유 비율은 뭐 13.51 2순위로 되어 있고, 티커는 700입니다. 홍콩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과 제일 비슷한 거는 이제 카카오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시진핑 집권 1기에 이제 수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텐센트 회장이 이제 공산당 이제 인민 대표의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뭐 지지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요 사업은 뭐 위챗이라고 하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게임, 뭐 온라인 광고, 그리고 뭐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뭐 중국 내에서 거진 다 1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국판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창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됐었고 알리바바 이제 어로마라고 하는 이제 그 똑같은 배달 서비스인데 그거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빅데이터나 뭐 AI 기술을 통한 뭐 소비자 맞춤 그런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사업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약 서비스 예를 들면 호텔, 뭐 비행기, 뭐 식당 등을 뭐 관련된 거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신사업으로선 공유 자전거, 뭐 차량 공유 등을 하고 있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메이투안에서 베이징 자율주행을 뭐 실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는 조금 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보유 비율은 조금 낮은 편이네요. 4.36%로 3순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텐센트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03690. 그래서 티커가 숫자로 우리나라와 똑같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 추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뭐 ETF라는 게 장기 투자를 하면 좋다고들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이게 시점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쭉 올라가면은 뭐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물론 근데 우상향이라고 하지만은 뭐 평탄하지 않은 그런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중국이 공산권 국가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규제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주가 흐름이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는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보다 더 떨어진 때가 있었네요. 2015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가 추이의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는 중국 ETF 유사한 거를 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MCHI는 그리고 FXI, 그리고 GXC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추가로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FX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블랙락, 그러니까 아이쉐어스의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그런 ETF입니다. 다만 MCHI와 다른 것은 55개 대형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메이투안이라던가 뭐 텐센트, 알리바바 보유를 똑같이 하고 있고 다만 좀 이게 바이두는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뭐 아까 MCHI와 비교하자면은 MCHI는 600개인데 50개라면 차이가 상당히 나죠. 아무래도 이름에서도 라지캡이라는 게 써져 있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이라 숫자 차이는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GXC라고 해서 이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SPDR에서 운영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MCHI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만 기업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약 200개? 뭐 그 정도 해서 약 78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운용 규모가 MCHI는 65억 달러에서 7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GXC 같은 경우에는 18억 달러, 한 약 2조 원으로 해서 3.5배 정도 가량이 났습니다. 아무튼 해서 그렇게 살짝 브리핑을 드렸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일단 설립연도는 FXI, 라지캡이 좀 제일 먼저 나왔어서 그런 강점을 갖지만 뭐 익스펜스 레이시오 해서 운용 보수라던가 운용 규모 그리고 디비던드 일드, 뭐 배당률 같은 걸 따졌을 때는 MCHI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GXC 또한 운용 보수가 0.59%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뭐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MCH가 조금 더 나은 거를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FXI는 라지캡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기업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숫자가 적어서 위험 배분이 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FXI는
이거를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MCHI와 이제 GXC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중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운용 규모 면에서 이쪽 MCHI는 7조 원인데 여긴 2조 원입니다. 제가 ETF를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 말고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모가 커야지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굳이 그 운영 규모가 작은 곳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MCHI였고 지금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매력의 요소인데 저는 한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중국은 세계에서 G2입니다. 결과적으로 넘버 2라는 건데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과 다르게 사회주의 공산 국가이기도 하면서 대립을 크게 세우고 있는 나라죠. 물론 트럼프 때 더 심했었고 뭐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뭐 군사력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 같은 것도 막강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뭐 자료를 찾다 보니 뭐 27년이나 28년 되면 그래프 보다시피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이 GDP를 따라잡을 거라는 예상을 또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난 뭐 10월 달에 이제 공산당 이제 19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2035년까지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이런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쯤이면은 1인당 이제 GDP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이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GDP가 높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걸 1인당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1인당 퍼 캐피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낮은 수치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가 13억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유로 중국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가다라는 거를 좀 꼽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한 시장이고 이제 큰 야망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제 13억 인구, 14억 인구로 세계 1위로 되어 있는데 미국보다 3억 3천, 미국이 3억 3천인가 한 4.5배 정도의 인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3억, 14억의 인구는 뭐 그만큼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인구는 경제 성장이나 시장 규모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뭐 세계 경제를 연결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국내 경제의 대순환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성장을 한다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무한한 이제 유동성을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노려서 좀 미국보다 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국이 큰 야망이라고 보는 게 중국 굴기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뭐 반도체, 우주, 그리고 항공, 뭐 군사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교과서 뭐 역사나 세계사나 이런 거에 딱 보다시피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21세기에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뭐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얼만큼 크냐면은 이제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 도로, 공항 건설 같은 SOC에 굉장한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편으론 이런 거대한 그런 뭐랄까 야망과 그런 투자와 추진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죠.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의 이제 줄도산 문제들, 이것이 사실 이제 반도체에도 나타났었는데 6개월 동안 중국이 작년인가 이번 연도에 6개월 동안 20조 원을 투자했는데 칭화윤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이제 부도를 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었죠. 하고 있었고, 이제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사실상 지금 잠정 중단된 것도 있고, 호주와의 이제 정치적, 경제적 마찰로 인해서 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이 시장 자체로나 아니면은 국력이라든 거를 봤었을 때 그런 ETF로서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대항마 그리고 위험 해지를 위한 투자 분배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중국 증시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미국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대륙별로라던가 아니면 국가별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저희가 성투를 하는데 좀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봤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새해에는 아무래도 좀 성투하셔서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그런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